플라이휠 스케일링 두 번째 시간으로 구조 파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축가를 보지 말고 이걸 봐야 한다. 3층 구조 분석법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결과다. 구조를 읽으면 결과를 보기 전에 움직일 수 있다. 그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어떤 3층 구조냐? 시장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3층? 첫 번째는 1층은 매크로. 유동성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금리, 달러, 국채, 유가, 시장의 자금이 불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두 번째 2층은 섹터. 불어난 유동성이 어떤 덩어리, 어떤 섹터, 예를 들어 주식이냐, 채권이냐, 혹은 AI냐, 반도체나 금융이냐, 주식 안에서도 어떤 덩어리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고. 3층은 자금이 그럼 그 덩어리 안에서 어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3층으로 구성하는 거죠. 당연히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 이렇게 결정나는 거고, 요 안에 덩어리들이 있을 거지, 섹터가 있을 거잖아요. 섹터가. 요 안에 이제 종목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섹터 안에 종목들. 이 안에 큰 종목도 있고 작은 종목도 있고, 그죠? 요것들이 전체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늘어나면 당연히 섹터의 활동 공간들이 더 확장될 거고, 이게 줄어든다 하면 당연히 더 안쪽으로 줄어들겠죠. 그런 당연히 풍선처럼 불어나면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늘어나면서 상승으로 시- 시총이 늘어나면서 상방으로 열리게 되는 거고, 줄어들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이것들을 이렇게 당연히 1층, 2층, 3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거만 본단 말이에요. 요걸 보는 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집을 어릴 때, 어릴 때나 성인이거나 아니거나 집 보통 풍경화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집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아이고, 좀 기울어졌는데. 지붕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요. 근데 실제로 건축가들이나 목수 이런 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리지 않고 실제로 집이 그려지는 과정도 이거의 반대 과정으로 집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물리 법칙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그 그리시는 분들은 땅을 그리고 땅이 있어야 이 위에 이제 이걸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올려가잖아요. 그죠? 그다음 장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물리 법칙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당연히 그려야 되고 바닥이 튼튼해야 높이 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바닥에서 유동성에서부터 종목까지 올라가는 1, 2, 3층 구조입니다. 이 역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통 외형만 보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이 구조, 땅의 모양부터 먼저 보잖아요. 모양을 보고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넓게 쌓을 수 있는지,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것까지 따지는 그 건축학적인 의미도 여기 시장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게 물리학일 수도 있고 일종의 과학적 사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1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이거 다 익히 아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현재 시점의 내용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총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22년인가요? 팬데믹 끝나고 연준 인상 종료하고 금리 풀죠. 팬데믹 때 성장률 유리한 환경, 멀티플 확장되죠. 그때 섹터들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그때 또 반도체 섹터, AI 테마 불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22년 챗 GPT 나오죠. 그 AI 섹터가 조망을 받게 되죠. 그다음 종목은 당연히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죠. 그러면 결국 유동성은 좋아지고 AI 테마를 타고 그 AI 테마의 대장인 엔비디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배, 20배 되죠. 그때 한화로 지금 액분에서 15,000원 하던 게 지금 35만 원이니까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2년 사이에.
요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3층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너무 올라서 폭락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못 사는데 이 전체 구조로 보는 사람들은 어, 조금 더 오래 그 시간들의 지속성 그리고 그 어떤 테마 혹은 섹터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오래 들고 갈 수 있으면서 좀 큰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은 3층 구조다. 1층은 매크로 유동성, 2층은 섹터, 3층은 종목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전체 그림으로부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일단 종목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종목으로 드릴 다운 그러니까 종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층만 보면 늦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오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공략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새빨사빨하기 때문에. 1층부터 있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고 움직일 수 있고. 어,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요 3층, 1, 2, 3층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한국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한 3에서 5%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한 5% 정도 보이는데 일단 글로벌 미국이 한 50% 전체 세계 경제 뭐 GDP 뭐 유동성 뭐 달러 패권으로 한 50% 정도 움직이니까 미국 중심으로 가시면 나머지 잔잔바라지 중국이 한 30%, 일본이 한 10%, 유럽이 한 15% 정도 하니까 미국 중심으로 보시면 전 세계 유동성들은 뭐 거의 부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저는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달러 유동성 환경은 전일 종가 자료들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시간에는 미국 다 종가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저거 한국에서 낮에 트레이딩 할 때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선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선물 요 맨 우측 화면이 일단 미국 10년물 이자인데요. 이자 6월물 선물 가격입니다. 지금 오늘 5월 25일 지금 8시 18분인데요. 오늘 7시에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중에 있습니다.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금리가. 그죠? 10년물. 주말에 미국과 이런 종전 이야기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요거 0603 해외 선물 종합 차트 0603에서 지금 20일부터 쭉 빠지고 있으니까 뭐 나스닥도 그냥 일단 유동성 환경 그다음에 유동성 환경은 금리를 일단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결국 뭐 호르무즈해협 봉쇄 때문에 유가의 상방 그다음에 인플레의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유가도 좀 빠지죠. 유가도 지금 5%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주말 미국 이란 협상 막바지 소식으로 빅스도 2% 정도 빠졌죠. 요 어떤 매크로 환경의 결과가 결국 요거 증시에 요것도 당연히 선물 주신데요. 그럼 나스닥이 지금 한 0.8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주춤하다가 막바지 이야기 나오면서 20일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길이고 타이완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대만이 훨씬 더 그 반도체 의존도가 높잖아요, 한국보다. TSMC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한국이 삼전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45%, 50% 정도 되고 시총 기준으로. 타이완 TSMC가 6,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지배력이 높고 반도체 민감도가 더 셉니다. 일본은, 일본은 한국, 요거 세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타이완, 한국, 일본, 이런 순으로 반도체 민감도에, 민감도가 그렇게 강하다.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의 가운데 정도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나스닥 대비 한 2배 정도로 움직이고 왜냐하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에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잖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뭐
애플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하청 업체가 한국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하게 요동친다.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크로 환경, 유동성 환경은 이렇게 전 아침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한국 증시 트레이딩 하기 전에 그다음에 유동성 환경 그렇게 첫 번째 층이 유동성 환경 세팅이었었잖아요. 유동성 환경을 어떻게 체크하냐? 그렇게 체크합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체크, 요게 일반적인 체크고 퀵하게 체크하는 방법이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세팅해 놨는데 4470 화면입니다. 4470 화면. 4470 화면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 선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선물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뭐 일본 니케이도 있고 뭐 다우 그다음에 타이완 항상 지수 중국 지수들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유럽 지수들도 확인 가능하고요. 10년물만 말씀드렸는데 10년물이 아니라 다른 물들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2년물, 5년물. 그다음에 아까 전에 크루드 오일 어차피 이게 기준이니까 미국 베이스로. 그다음에 브렌트 뭐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뭐 다 확인 가능하고 암호화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유동성 환경은 요 선물로 다 체크를 합니다. 동화 동화도 다 지금 달러 지수가 한참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면서 다른 다른 나라 환율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은, 그다음에 농축수산물까지 다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4470. 전 퀵하게 요것만 빠르게 요 화면으로 세팅해둔 화면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전체 자세한 거는 저기서 활용할 수 있다. 유동성 환경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섹타였었잖아요. 두 번째는 섹타를 확인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섹타 로테이션은 어떻게 확인하냐? 섹타는 어떻게 확인하냐? 섹타 확인하는 하면은 일단 글로벌 섹타를 먼저 확인하고 국내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글로벌은 어디서 확인하냐? 핀비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핀비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핀비즈에서 주로 확인을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음, 글로벌적인 상황은 일단 핀비즈에서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보면 핀비즈 사이트 뭐 다 아실 건데요. 핀비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요. 첫 번째 보는 게 아무래도 섹타의 어떤 바로미터는 ETF지 않습니까? ETF로 뭐 US 섹타도 있고, UX 인덱스 섹타. 요게 어떻게 보면 뭐 잘 돼 있으면 퀵크 스파이 뭐 다 잘 돼 있습니다. 동일 가중. 요게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섹터별로 확인할 수 있고, 뭐 파이낸셜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데일리로 확인할 수 있고, 위크, 먼스 뭐 이렇게 다 기간별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전체적인 자금이 어떤 섹터로 가는지 확인하고요. 어, 요게 미국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ETF 환경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EWF는 한국 사우스코리아 ETF죠. 요렇게 아시아 확인할 수 있고 뭐 유럽 뭐 이렇게 국가별로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국가가 뜨고 지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을 확인하고 국가별로는 어디가 뜨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확대되는지 줄어드는지. 여기 주식 섹터잖아요. 그리고 픽스드 인컴은 채권입니다. 채권 섹터가 이쪽 채권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20년물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10년물이 어떻게 움직인다. 채권이 득세를 하면 주식은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럼 섹터가 채권 쪽으로 올리니까 채권 쪽 ETF를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쪽은 뭐 사이즈별로 라지캡, 이쪽은 상품별로 돼 있고 라지캡, 스몰캡, 뭐 글로벌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여긴 비트코인, 저거 뭐냐 암호화폐 쪽도 ETF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뭐 과치주가 좋은지 성장주가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 모멘텀 주식이 좋은지 그다음 변동성 지수마저 다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 암호화폐, 사이즈별로 대형, 중형, 소형, 그다음에 상품별로 ETF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룹핑된 전체적인 자산들의 현황을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요 ETF 구성이고, 뭐 요거 주식 안에선 요 테마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티피셜 AI 쪽도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커머스,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우주, 에너지, 뭐 이렇게 주식 안에서의 테마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ETF로 전체 섹터의 자금이 어디서 인아웃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시장의 2층 섹터 로테이션을 지금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확인합니다. 글로벌적으로는. 그럼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하냐? 국내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 국내에서는 이걸로 확인합니다.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던 키움 영문 기준으로 인포섹타 그룹이라고 있어요. 0659입니다. 0659에서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섹터별로 다 그룹핑되어 있고 매일매일 갱신되고 등락률은 당일 등락률, 기간 수익률은 여기 지금 제가 5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이고 이건 오늘은 5월 25일이지만 실제 이 자료는 오늘은 거래를 안 하니까 5월 22일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MLCC가 날랐었죠. 지난주는 MLCC가 날라갔죠. 그래서 삼성전기나 어, 거래대금 순으로 당연히 등락률 순으로 보고 요 상대 강도들을 봅니다. MLCC가 나은지 2차전지, 2차전지도 지난번에 9% 등승으로 나왔고 이렇게 확인해서 광통신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떤 섹터별로 요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설정하면 예를 들어 20일이다. 20일 동안 돌리면 20일 동안 기간 수익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상대 강도가 어떻고 거래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말씀드렸던 섹터 로테이션, 섹터 강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말씀드렸던 어, 섹터 내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섹터는 그렇게 하시는 그 종목은 이제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일 거잖아요.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전에 보셨듯이 섹터, 섹터, 섹터 안에 있는 어차피 종목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종목으로 다 섹터별로 보고 섹터 안에 종목들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래대금 순으로 전체 거래대금 지난주 5월 22일은 하이닉스랑 삼성전기, LG전자, 로봇이랑 MLCC랑 반도체가 날라갔죠. 그 기준으로 거래대금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52주 신고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제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한번 보면요. 화면 번호가 0156입니다. 화면 번호가 0156.
52주 신고가 ETF로 일단 먼저 봅니다. 전체적인 섹터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시가총액 큰 거 베이스로 일단 ETF 기준으로 봅니다. 섹터를 봐야 되니까 덩어리로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코스피 200 전체로 가죠. 어차피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높으니까 반도체 나스닥 반도체 다 반도체죠. 다 반도체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채권이랑 반도체 쪽으로 갈 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고 ETF 봤으니까 이 종목 섹터를 봤으니까 이 종목으로 봅니다. 종목 딱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종목이 어디 갔죠? 종목이 종목이 사라졌네요.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종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0156입니다. 음, 아이고, 모르게 나나요? 다행입니다. 0156. 음,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음, 됐습니다. 0156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52 신고가 나온 거 아까 전에 ETF로 봤을 때 다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 하이닉스 프락시죠. 삼성전기 기판 반도체. 예. 생명도 신고가더라고요. SK 당연히 지주사니까 LG는 빅도 기판. 딱 보면 딱 나옵니다. 다 반도체 베이스니까 종목도 그렇게 선별하시면 52주 신고가 거래대금 많고 신고가 나오는 거. 이게 주도주니까 그렇게 하면 예전에 매크로 유동성 봤죠? 매크로 유동성 보는 방법, 그다음에 섹터 로테이션 보는 방법, 국내 해외 종목 자금 집중되는 곳 선별하는 방법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3층 레이어로 분석하고 구조로 이해한다면 성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그리고 요걸로 이제 오늘 플라이휠 스케일링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은 5분 만에 찾는 법,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연장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다음번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